이번 영상은 이완과 치유의 제1장에서 8번째 그린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의 반응 증가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일상의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만성 상태가 되면 정신과 신체의 기능이 손상된다고 보았습니다. 교감신경의 항진.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는 외부 자극에 의한 내부의 전투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동공을 확대하여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근육 수축을 증가시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혈관을 수축하며 혈압을 올려주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처와 감염에 대비하고자 과립구를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도 이완되지 않도록 긴장을 비롯한 걱정, 불안, 초조 등의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소화와 대장, 방광, 생리 쪽의 기능은 최소화하며 본격적인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상태가 폭발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근육은 더욱 긴장하고 혈관도 더욱 수축하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과 과립구의 증가로 혈관의 내부 조직 파괴의 증가와 혈관 내부의 노폐물 축적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의 증가와 함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뇌경색, 천식이나 기침 등의 발생 및 악화와 아울러 심리적,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불안, 우울, 강박, 짜증, 공포 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증상들도 더 악화됩니다. 과립구의 증가와 활성산소의 증가. 교감신경의 항진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과립구, 활성산소 등의 증가와 함께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백내장, 아토피, 당뇨, 암 등 여러 종류의 질병을 초래합니다. 그중 과립구의 증가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발생시켜 지질 산화에 의한 조직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말초혈관의 수축과 혈류장애, 각종 염증과 면역력 약화 등을 유발해서 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과립구는 세균 등의 이물질 공격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염증과 질병을 치유하여 몸을 방어하는데 과립구가 죽으면 세포 안에 있던 활성산소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교감항진이 심해지면 과립구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활성산소의 증가 역시 과도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조직 파괴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병 외에 위궤양이나 궤양성 대장염, 치질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은 우연히 조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과립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과립구가 많아지면서 몸 안의 세균을 공격하지만 지나치게 양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조직을 공격하고 궤양을 발생시킵니다. 위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활성산소의 증가는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을 녹이거나 살균하는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우리 몸을 공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화작용을 일으켜 체내 독소의 증가, 면역력의 감소로 각종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과항진은 혈당과 지질의 증가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증가와 이로 인한 조직 파괴 역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의 보통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때는 과립구가 많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과잉 상황이 되면 과립구가 증가되고 이후 과립구가 파괴되면선 활성산소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 활성산소에 의해 조직 파괴가 형성되어집니다. 위암을 비롯해 위염과 위궤양 등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20세 즈음의 젊은이에겐 별로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낙하 훈련을 하는 20세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미란성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심한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한 과립구 증가로 혈액순환 장애와 점막과 조직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아보 토오르는 앞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 토오르는 혈액순환 장애는 교감신경 긴장을 수반하는 현상이므로
반드시 과립구 증다증도 동시에 유발되고 뼈나 관절의 변형이 촉진된다. 그리고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랜딘의 합성을 억제하고 교감신경 자극 반응을 유도하는데 통증을 없애는 동시에 혈류를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혈액순환 장애와 백혈구의 하나인 과립구가 증가하여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식욕부진, 불면, 변비, 냉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소염 진통제의 처방은 한정된 짧은 시간 동안만 통증을 없애줄 뿐, 그 후에는 더욱 심한 교감신경 긴장을 초래하여 병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몸의 긴장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강조하였습니다. 혈압 상승.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은 혈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기관지는 확장되며 호흡도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혈관의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긴장되면 말초혈관의 수축이 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특히 심혈관계를 긴장시켜 혈압을 올리지만 일시적인 자극으로는 혈압이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반복적 폭발적인 스트레스는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와 관련된 조직과 장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향후 혈압 상승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높아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역시 혈압을 올리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면역력의 저하.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도 흔듭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하는 등의 자율신경의 부조화를 일으키는데, 만약 이때 인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통증과 염증이 지속하고, 동시에 자율신경의 부조화와 함께 장부 조직과 신체 기능의 약화, 그리고 면역력의 저하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력의 감소를 과립구와 림프구로 설명해보면,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의 항진과 함께 과립구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과립구의 과잉 증가가 되며, 동시에 작은 이물질을 방어하는 림프구의 역할도 부교감신경과 같이 약화하면서 결국 면역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과립구에는 에피네프린 수용체가 있으므로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립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과립구의 수명은 이틀 정도이며 감염증을 억제하고 인체 내로 들어온 세균 등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과립구가 수명을 다할 때 활성산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과립구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활성산소의 지나친 증가로 인한 정상 조직의 파괴가 많아지면서 각종 질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조직 파괴를 일으키는 동시에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감기, 급성폐렴, 급성충수염, 간염, 신장염, 췌장염, 구내염, 화농성 편도염, 종기, 여드름, 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성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보 토오르는 그의 또 다른 저서 암은 낫는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림프구는 항원 즉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보다 우위가 되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림프구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면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한 혈압의 강화, 심장박동의 억제와 더불어 림프구의 작용으로 면역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췌장의 약화. 스트레스는 췌장과 부신을 약화시킨다. 스트레스로 긴장이 형성되면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근육과 혈관에 힘이 들어가는 등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는데, 이때 혈관 속에는 혈당과 지방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의 증가로 췌장 역시 항진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며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속적 반복적 폭발적인 교감신경의 항진은 췌장 피로로 인한 기능 약화를 일으켜
결국 혈당 조절 기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증가하는데 만약 지속적, 반복적 폭발적 스트레스는 혈당의 과도한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한 췌장 기능의 약화를 불러옵니다. 부신의 약화. 교감신경과 관련된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은 부신의 수질과 피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의 경우 뇌와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과 혈관 및 근육의 긴장을 높여주고 혈액 내 포도당을 증가시켜주게 되며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태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 반복적 폭발적인 교감신경의 항진은 부신 피로로 인한 부신 기능의 약화를 일으켜 결국 면역 기능의 저하, 성기능의 저하를 비롯한 스트레스 저항력의 약화, 혈관과 근육 기능의 약화, 그리고 혈압과 혈당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